영주 시내 한 오토바이 수리점. 가장 먼저 손님을 맞는 건 올해 27의 승수 씨다. 승수 씨는 경력 3년의 수리공이다. 엔진오일 통을 잠궈야 하는데 자꾸 손이 떨려 뚜껑이 헛돈다. 엔진오일을 붓는 것도 하세월이다. 손님 보기가 민망해진다. 전에는 그냥 붓는데 이거 없이 그냥 붓거든. 근데 지금 떨려서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떨리는 탓에 솜씨 좋은 수리공이었던 승수 씨는 최근 일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 조심해. 뭐 일을 기계를 만지니까 뭐 실수 안 하려고 꼼꼼하게 만지고 깨끗하게 만졌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좀 느리고. 그래 닦아주면 좋잖아. 빨리 해드려야 돼. 모처럼 만의 출근이라 잘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실수의 연속이었다. 어때요? 이렇게 손님을 한 명 해서 딱 보내면? 저는 좋은데요. 전에 같았으면 좀 빨리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나름대로. 좀 미안하세요? 예. 또 보이게 또 서툴러 보였잖아요. 그게 좀 죄송했었고요. 손님한테. 전에 같았으면요, 일할 때는요 손톱 밑에 그 기름때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뭐 신발 씻는 거 있죠. 그걸로 막 문지르고 양호하죠. 전엔 다 묻혔죠. 그때가 좀 그리워요? 아, 왠지 모르게 그립네요. 그때 추억이 지금 생각나요. 오늘 해보니까 그렇네요. 집에 가서 하루가 뿌듯했는데 그 당시에. 불과 1년 사이의 변화다. 몸이 재고 성실했던 승수 씨는 점점 느리고 서툴러진다. 하루가 참 더디가는 요즘이다. 도평 남짓, 좁고 작은 이 사글세 방이 승수 씨의 보금자리다. 그는 홀로 자취를 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승수 씨에겐 머리 감는 일이 고역이 됐다.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아 다른 손으로 받쳐야만 머리를 감을 수 있다. 엎드리면요, 이 손이 붙여서 이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올라가. 지금 이래 올라가는데 막상 이래 엎드리면 안 올라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어서 안 움직이죠.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달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를 떨기 일수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을걸요. 그때도 잘 모르고 좀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 자꾸. 이젠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몸에 떨림 증세가 심해지자 승수 씨가 외소증 클리닉을 찾았다. 성장 후 키가 145cm 이하면 외소증으로 보는데 승수 씨의 키는 127cm다. 진료가 시작됐다. 척추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이래요 이게.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또 이거 구부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펴진다고요. 힘이 없으니까. 쭉 당기는 거 해보세요. 손과 발을 떠는 과민 반사는 물론 운동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당기시고. 그래요. 이런 거 이제 아주 이렇게 비껴져갖고 예? 손이 이탈돼 그래요. 그렇죠. 섬세한 운동 같은 게 안 되죠. 예, 그리고 머리 감을 때 예. 팔이 이게 올라가면 억수로 힘들어요. 소리. 그러니까 머리를 구부리면 힘들어진다는 예, 거죠. 예. 이렇게 젖히면은 좀 나아지고요. 예. 그죠? 대체 무엇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여기 보면 이렇게 통 내밀어야 돼요.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듯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생기다 말았어요. 머리 뼈 밑에고요. 이게 이제 1번 경추, 2번 경추인데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그 척추 신경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야지 이 뼈가 속에 잘 척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1번 뼈하고 2번 척추뼈가 이 고정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뼈가 제대로 안 생겨가지고요. 이게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척추 신경이 이 자꾸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하얀 경추 1, 2번의 교합이 맞지 않아 승수 씨의 척추신경은 이미 신경의 일부가 죽거나 변색된 상태. 위에서 이제 신경이 가늘어져 있고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아가 경추 1, 2번을 고정시키는 수술이 시급하다. 일부가 죽거나 변색돼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나 이게 스스로 밥 숟갈질 하는 거 뭐 글씨 쓰는 거 그런 거 자체를 못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사지 마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뜻밖의 선고였다. 몸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니. 키 큰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승수 씨가 가진 미천은 건강뿐이었다. 그 최소한의 조건도 이젠 허락되지 않는 걸까? 승수 씨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승수 씨가 열심히 몸을 움직인다. 틈틈이 모아둔 고철들을 펼쳐놓고 목화 작업 중이다. 어려서부터 물건을 만들고 고치는 데 소질이 있었던 승수 씨. 회전을 돌리기 위한 장치요. 승수 씨가 만들고 있는 장치는 손잡이가 달린 긴 철제 막대. 막대 위에는 플라스틱 호스를 감아 놓았다. 그 길이만도 좋기 2m는 돼 보이는데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이 막대로 승수 씨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제발 되라. 긴장된다. 철제 막대의 목적지는 바로 천장에 매달린 옷걸이 선반. 우선 막대 끝에 옷걸이를 걸어야 하는데 조준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싸라비야. 선반을 떠나 막대에 걸린 옷걸이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막대에 감긴 호스를 타고 옷걸이는 눈 깜짝할 새 승수 씨 코앞에와 닿는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옷 내리고 옷 올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거동이 불편해질까봐 자동 옷걸이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타고 올라가지로 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내려오긴 했는데 반대로 옷걸이가 올라가질 못한다. 아이씨 실패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승수 씨는 이 좁은 방 안에서조차 닿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제가 커지고 싶으면 155요. 155? 예, 커지고 싶으면. 왜 155예요? 더 커지고 싶지 않으세요? 더 크고 싶은지만 만약에 최대 크고 싶다 그러면 아니 뭐 170도 크고 싶지만 이 최소 소망이라 할까요? 150이라도 커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155cm가 꿈인 승수 씨. 그러나 10살 이후 멈춰버린 키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였다. 그건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이다. 수술을 앞두고 승수 씨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경상북도 영양은 승수 씨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 때 영주로 유학을 나간 후론 쭉 대처에 나가 살았다. 그의 집에서 1시간 거리. 지척인데도 한동안 발길이 뜸했다. 많이 변했네요. 집들이. 예. 없던 집들이 생기고 또 있던 집들이 없고 뭐 아 여기는 한동안 안 왔어요? 그냥 지나쳐 갔죠. 와도 그럼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와서 또 한 그로부터 한 번도 안 왔죠. 어디? 집이? 집이요. 이건데 별로 넘어가요, 교수님. 생각하고 싶지 않는 집 같아요. 안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 기억이 나서. 지금은 폐가가 됐지만 불과 4년 전만 해도 늘 어머니가 기다리던 고향집이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작은 키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마흔 넘어 얻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작은 키마저 자신을 닮아버린 승수 씨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셨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태풍 매미였다.
태풍이 마을을 덮친 2003년 9월의 어느 밤,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고향집에 홀로 계셨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폭우 속에 갇혔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 곁을 떠났다. 그때 제가 어머니 곁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있었으면 다른 곳으로 피했을 텐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지켜드렸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요. 안 믿겨졌어요. 그날은 정말 안 믿겨요. 부모님 무덤을 눈앞에 두고도 승수 씨는 아직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지 못한다. 평생 자식에게 작은 키와 가난밖에 물려준 게 없다며 한스러워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찾아오고 말았다. 수술하면 안 무섭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안 무서워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갈 수 있으니까. 예전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해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살아생전 어머니가 기억하는 건강한 아들의 모습이 될 때까지 승수 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못난 아들이 어머니께 바치는 마지막 효도다. 고향을 떠나기 전 승수 씨가 만나야 할 이들이 있다. 영양읍 내의 한 음식점. 오늘은 승수 씨의 중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다. 어려서부터 허물없이 지낸 소꿉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친구들은 승수 씨의 자리까지 지정해준다. 못 이기는 척 순옥 씨 옆에 앉는 승수 씨. 순옥 씨는 승수 씨의 첫사랑이다. 옛날에 이 승수군이 어떤 옆에 있는 여자를 참 좋아했었지. 고기 쓰리도 좋아했었지. 기억이 없다. 그래 입고 싶겠지. 다? 힘든 건 입고 싶은 거고. 왜? 우리가 뭐 인기는 뭐야? 인천. 영아, 뭔 얘기세요? 졸업하고 제일 마음에 들어. 알죠? 우리는 무조건 제깍제깍하거든. 직장 다니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다들 서로 다 안 어울린다고 하는. 1년 만에 만나는데도 친구들은 그새 많이 변했다. 27. 대학 졸업반도 있고 번듯한 직장을 잡은 친구들도 꽤 된다.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승수 씨는 그런 친구들이 부러울 뿐이다. 한마디. 한마디. 오랜만에 만나 한마디.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그래. 건강해야 돼. 건강해. 더 좋은 모습으로. 수술 잘 되라고. 야 건강을 해요. 박수. 친구들이 수술을 앞둔 승수 씨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친구들의 응원이 승수 씨에겐 큰 위로가 된다. 친구들과 헤어져 다시 혼자가 된 승수 씨. 집에 가는 길이 유난히 먼 밤이다. 고향에서 돌아온 승수 씨가 서둘러 짐을 챙긴다. 내일이 벌써 입원이다. 한동안 집을 비울 테니 밀린 빨래를 해둘 참이다. 오늘 무지하게 많다.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빨래며 입원 준비를 도왔을 텐데. 장가 가서 가끔 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혼자 솔로로 계속 하는 거는 참. 아프고 보니 자신의 혼자임을 더욱 실감하는 승수 씨다. 열 살때의 키로 27살을 살고 있다. 타고난 키야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묵은 때를 벗고 깨끗해진 빨래처럼 승수 씨도 수술을 받고 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따라 봄볕이 참 좋다. 이번 준비는 모두 끝났다. 승수 씨는 이제 그만 떨리는 몸과 이별하고 싶다. 요즘 이걸 자주 봐요. 이렇게 해서 이래 멈추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멈추고 지금 생각을 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요. 이렇게 대포면 멈춰지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 제가 지금 보는 이유는 수술할 거잖아요. 하면 끝나고 난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날 또 열애 보고 싶고. 다음 날 승수 씨가 수술을 위해 상경했다. 일반 수술하고 병실이 위치가 부모층이 정형외과죠. 이쪽 오세요. 이쪽. 보호자분이신가? 보호자분 없는데 혼자 오셨어요? 네, 병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을 한 환자는 승수 씨뿐이다. 병실에서 그를 맞이한 건 자신의 키보다 큰 침대 난간. 그리고 혼자 입원한 승수 씨가 의아한 듯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침대도 높아 간이 침대를 딛고 간신히 올라섰다. 처음 하는 병원 생활. 승수 씨에겐 모든 게 낯설기만 하다. 곁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도 승수 씨에겐 익숙지 않은 풍경이다. 시선을 둘 곳이 마땅치 않다.
빨리 갈아입으시고요. 저희가 몇 개 여쭤볼 거 있으니까요.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바지 조금 기실 건데 요 조금 걷어서 입으시겠어요? 그렇네요. 127cm의 작은 키와 몸을 가진 승수 씨에겐 아동용 환자복도 꽤 크다. 입는 것도 큰 일이다. 손이 떨려 좀처럼 단추가 채워지지 않는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떨림 증상은 소매를 걷는 단순한 일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승수 씨가 지원 요청에 나섰다. 죄송한데 이거 좀 걷어주세요. 걷어보니까 힘드네요. 장난해. 한 번만 더 걷어주세요. 한 번 더 걷어요? 중시 영상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승수 씨 몸에 맞는 그만의 환자복을 차려 입었다.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 수술 부위가 뇌와 연결돼 있고 척추신경이 지나는 목 부위인 만큼 수술 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 목뼈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보통 가려져서 잘 안 나오는데 입을 벌리면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 작으세요. 그래서 찍으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벌려보세요. 선천적으로 작은 승수 씨의 경추뼈는 재검사를 통해 그 위치와 모양을 파악해 두었다. 조인트가 제대로 나와요. 식사 시간. 승수 씨에겐 가장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젓가락질이 안 돼 대신 입으로 반찬을 잘라 먹어야 한다. 척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운동신경도 약해져 손놀림이 둔해졌다. 밥을 먹다 말고 승수 씨가 몸을 움직인다. 안간힘을 쓰며 선반에 놓인 휴지 상자를 집어온다. 휴지가 필요한가 싶었는데 덕하니 밥상에 올려놓는 승수 씨. 휴지 상자 위에 팔을 걸쳐놓고 나서야 숟가락을 든다. 팔이 아팠어. 팔이 잘 안 올라와서. 가장 평범한 일상. 씻고 밥 먹는 일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이지 느림보가 다 됐다. 이다, 삼다, 사다, 오다. 승우 씨 뭐예요? 그냥 운전해 봤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게 무료해 자동차 놀이에 빠진 승수 씨. 그는 어서 빨리 수술을 끝내고 마음껏 세상 밖을 달리고 싶다. 이건 뭐예요? 파가. 네, 운전 타고 싶고 그렇네. 수술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게 쉽진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 부분에 이제 손상이 있게 되면 그 부분 이하의 신경 손상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
그 이하의 부분이란 말은 사지, 그리고 몸통 전체 다죠. 목 밑으로 전체 다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부분에 뭐 감각 이상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고 운동 기능 저하. 그토록 기다린 수술이지만 후유증으로 전신 마비가 올 수 있다.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하지만 승수 씨에겐 다른 방법이 없다. 때문에 여기에서 압박을 가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할게요. 설사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해도 경추가 척추신경을 계속 자극할 테고 그러면 마비 또한 점점 심해질 것이다. 승수 씨에게 수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자분들도 이렇게 밀어야 돼서요. 네, 여자가 아니게 다행이에요. 수술도 중요하죠. 색깔도. 됐어요 이제 일어나시고요. 제가 옷 새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술 부위가 목이라 뒷머리를 싹둑 잘렸다. 이제 좀 시감이 나세요? 실감도 나고요.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들을 거 다 들었고, 뭐 깎을 거 다 깎았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무렵쓰고 해야죠. 그거 다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잖아. 잘 된다는 게 잘 될 거예요. 전 계속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승수 씨의 침상만이 불을 밝히고 있다. 그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은 모양이다. 지금 승수 씨는 혼자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승수 씨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주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다. 보이지 않을 뿐 어머니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거라 승수 씨는 믿는다. 이제 그는 아침이 두렵지 않다. 드디어 수술날 아침이 밝았다. 같은 병실 환자가 혼자 수술실로 가는 승수 씨에게 인사를 전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못 보고 있는데 민들에 보자고. 네. 고맙네요. 잘 될 것 같아요. 홀로 수술실을 향해 가는 승수 씨. 늘 그래왔듯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기나긴 아픔의 시간을 승수 씨는 홀로 싸워 이겨낸 것이다. 수술 이튿날 승수 씨가 양손을 번쩍 들어 보인다.
마취가 깨고 정신이 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다. 보는 걸 어때졌나 싶어. 처음에 제가 이거 최고 보고 싶다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나아진 건데요. 손떨림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고 팔도 훨씬 가벼워졌다. 되게 편해졌은 것 같아요. 전에는 뭔가 찌눌리는 느낌이 났는데 저리저리 등은 저리저리 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팔에서. 예.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떨리는 거는 좀 나아졌구나. 자, 들어보세요. 번쩍. 이렇게 이거 하고. 정추 1, 2번을 고정시키자 손상됐던 척추신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천천히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 고생 많이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쉽게 완치되진 않는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다. 더 이상 손과 발을 떨지 않는다면, 그래서 건강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승수 씨는 얼마든지 기다릴 각오가 돼 있다. 수술 열흘 후 다시 만난 승수 씨는 숟가락질이 경쾌해졌다. 열흘 전만 해도 고역스러웠던 식사 시간이 스스로 즐거워졌다.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 서툴기만 하던 젓가락질도 자유자재다. 젓가락으로 김치도 드세요 이제? 편해졌어. 제 손으로 밥 먹는 평범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승수 씨. 전에 없던 식욕까지 생겨났다. 일단은 먹는 게 쉬워졌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변한 건 그뿐이 아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 떨지 않고 똑바로 걷게 됐다. 손도 더 이상 떨지 않는다. 불과 열흘 사이 승수 씨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믿어지지 않아. 그저께 막 떨었던 손이 떨리지 않으니까. 승수 씨는 지금 온몸으로 변화의 기쁨을 만끽하는 중이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 이런 걸까? 몸이 날개를 단 듯 가볍다. 좋죠. 행복해요,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돌아왔다는 걸,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진짜 또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많이 느꼈어요. 남한테 기죽지 않는 오승수가 되고 싶어요, 진짜. 나를 따르라 이러고 싶어요. KB
KBS KBS KBS